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기왕증이나 기왕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교통사고를 났는데 피의자 과실이 많은 경우, 특히 이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들이 문제가 됩니다. 기왕장애라는 것은 원래 장애를 갖고 있는 원래 불구의 상태, 예를 들어가 한쪽 귀가 안 들린다든지 한쪽 눈이 안 보인다든지 다리가 절단되다든지 또 소아마비라든지 기존의 장애인 등급을 받은 경우, 이걸 기왕장애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기왕증이라는 것은 원래 갖고 있던 소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체질적으로 퇴행성으로 진행된 어떤 증세, 이런 것을 기왕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기왕증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시고, 거기다가 예전에 수술을 했다든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특히 나이가 많고 또는 기왕장애 계신 분에다가 무단횡단 같은 이런 과실이 많은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신부적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력에 좀 문제된 경우는 많죠. 이 청력에 문제가 있으면은 치매가 좀 빨리 온다는 그런 의학적인 결례도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인지 쪽에 문제가 빨리 와서 조기에 치매가 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선릉일제 타고 계시다는 것은 원래 이제 장애가 좀 있겠죠. 이런 분들이 횡단보도를 그냥 빨간불에 건넜다는 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소리 자체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그냥 도로에 대한 어떤 준법 정신이 조금 떨어져서 무단횡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사실 종종 있는데, 문제는 교통사고로 골절된 사고로 치료를 하다가 연세가 고령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다시 합병증이 생겨서 다리를 못 쓴다든지 뇌경색이 온다든지 결국 심상에서 계속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래 뇌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 머리를 다쳤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냥 가버려가지고 이제 와상 상태로 계시는 분, 그러다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경우도 많습니다. 자, 우선 보험사 입장에서 볼까요? 이런 유의 케이스 가장 보험사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첫 번째, 기왕증이나 기왕장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세도 고령입니다. 연세가 보통 70대, 80대, 90대 되는 분들, 거기다가 또 과실이 또 많아요. 기왕증이나 피해자 과실은 전체 피해보상 중에서 다 공제가 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보상 나갈 게 없다고 봐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아무리 과실이 많고 기왕증이 있더라도 치료는 다 해주도록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사 입장에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한 골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진단이 한 8주, 10주 나오더라도 그 시점 정도 지나면 보통 퇴원해서 외래 통원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연세가 많고 원래 기왕증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 치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상태가 악화될수록 치료가 더 많이 나오겠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통상기 이 정도의 부상 같으면은 손해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불구하고 연세 고령이고 기왕증이 있다 보니까 손해 자체가 확대되는 거죠. 그 보험사에서 채택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사건을 빨리 어쨌든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치료비 지불 보증 중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상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치료비에 대한 부담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반대로 피의자 입장이 난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사고 안 났으면은 일상생활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평생 병원에서 생활할 상태로 됐기 때문에 그 사고의 책임 자체는 보험사에 있으니 당신이 책임지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피의자 과실이 많고 또 기왕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하죠.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병원 측에다 우리는 치료비 지불 보증 못하니까 치료를 중단시킨다든지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통 피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연세가 이제 고령이신 분들, 이제 기초수급자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의료 보호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많고 거기다 과실도 많고 기왕증이나 기왕장애 있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싶지만은 보험사에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건강보험으로 돌리든지 의료보호로 돌려가지고 일단 보험사로 하여금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덜어놓고 나중에 어떻든 법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호 돌리놓으면은 일단 자기들이 자동차 보험으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선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단에서는 거의 건강보험이 됐든 또는 기초소득자 의료보험을 해서 했던 자기들이 치료비를 대주고 나서는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 구상이 보험사가 될 수도 있고 피의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단에서 치료를 해주지만은 그 치료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 과실분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에 구상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피의자한테 구상이 됩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 70% 하면은 의료보든 건강보험을 했다 하면은 공단에서 일단 치료비는 대주고 그 다음에 가해자 과실 30%다. 30%만큼이 되는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나중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에 대한 것은 피해자한테 구상이 됩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구상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만큼에 대해 공제를 해야 되겠죠. 피해자 부담시키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가급적 치료를 많이 할 수 있고 내 부담 부분이 적고 합의금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구상 부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증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기왕증에 대한 부분만큼은 건강보험이든 의료보험 혜택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기왕증이 된 기여도입니다. 기왕증이 있는데 기왕증이 100%가 아니고 기왕증 기여도가 50%다 하면은 50%만큼에 대한 부분은 건강보험 혜택 볼 수 있지 나머지는 건강 혜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증이 있으면 기왕증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것이 맞고 공단에서 과실만큼에 대한 것은 가이드 구상한다 그랬죠. 피해자하고 보험사 간에 합의를 할 때 구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나머지 간병비든 치료비든 위자료 이런 부분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공단에서 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에 대한 부분만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는 자기들이 부담한 전체 치료비 중에서 가해자에 대한 과실 가해자한테 피해자에 대한 과실 피해자한테 구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가 내가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기왕증인 경우에는 그만큼에 대한 부분은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랬죠. 의료보험 혜택 보고 나머지는 가해자 구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피해 손해를 최대한 줄일 방법 이것을 보험사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유리한 방법 찾는 것이 정답인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반드시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자한테 가장 올바른 선택인지 잘 판단해서 필요하면 도움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압박을 함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중단시켜서 소송도 못하고 합의도 못하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진 경우들 종종 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를 같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